고금리, 금리를 계속 우리는 한우는 동결해 왔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또 팔리는 국채가 어떤 이자율로 거래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게 기준이 될 때가 많으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짜리가 값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5%를 돌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10년물이 5%를 돌파했는데 이런 그 미국 국채가 실은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채보다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지금 이제 고금리 지속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증시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 어떤 그 기운이 좀 보이다가 다시 또 거래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좀 이렇게 뭐랄까 화랑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고금리가 곧 금리를 계속 우리는 한우는 동결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금리란 게 순전히 연준이 모든 걸 좌우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또 팔리는 국채가 어떤 이자율로 거래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게 기준이 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짜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따가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계속 값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값은 떨어지고 나중에 받을 액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간 거죠. 지금 낮은 가격에 샀는데 예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데 받는 액수는 똑같다면 정해진 일자에 그러면 10년 뒤에 받는 게 똑같다면 더 이자는 더 높아진 거죠. 작은 돈을 투입해서 더 같은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10년물의 국채가 잘 말하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금리가 계속 고금리를 이루고 있고 금리 문제가 이제 쉽게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 기대들이 있었죠. 동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끝이 아니다. 금리 올리는 게 지금 동결하지만 앞으로 어떤 긴축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거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꾸 물가도 이제 꼭 2%를 고집할 필요 없고 3%면 어떠냐. 이제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3% 타겟을 더 유연하게 물가 목표 타겟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런 기대하에 이제 주가 상승이나 부동산의 다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찾아오는 어떤 그런 걸 상상하고 이제 미리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 동아일보에 김현수 뉴욕 특파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상당히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5%를 돌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10년물이 5%를 돌파했는데 이런 미국 국채가 실은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채보다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래서 기한이 멀리 떨어진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게 많이 반영돼서 이게 말하자면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른 물론 거기에다가 수요 공급 미국 국채의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 뭐 다른 데서 특히 중국 같은 데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또 일본도 그렇고 이걸 처분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공급이 많아지고 따라서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수요가 이걸 다 못 받쳐주니까 당연히 팔기 위해서는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기로 하죠. 하나씩. 예, 그래 하나씩 일단은 왜 이렇게 오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그 미국 국채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호 경제TV라고 있는데 김정호 박사가 꽤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걸 듣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한번 장기 국채에 대한 미국 어떤 그 장기 국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왜 자꾸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잘 알다시피 이미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물이긴 한데 10년 뒤니까 금방은 아니고 10년 뒤니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거를 5% 5%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뉴스거리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적하고 있듯이 기껏해야 국채는 가장 안전하다고 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거기서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파산을 한 것도 결국은 뭐 금리 올라가니까 갖고 있던 국채뿐만 아니라 여러 채권들의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불안감 실리콘밸리 은행이 좀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렇게 막 그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했는데 그때 엄청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때가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인 4개월이 아니군요. 6개월 전인 4월인데 그때가 3.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반영된 게 3.5%니까 지금 그보다 1.5%나 더 높으니까 이게 왕돈이님 금리뿐 아니라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요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분석부터 좀 듣고 그걸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로 미국의 어떤 말하자면 국채 상환 능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미 연준을 보고 얘들 때문에 그냥 금리 얘들이 계속 올리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미 연준이 최근에는 또 동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정도로까지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이유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는데 예컨대 국채라고 하더라도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보험을 예를 들어서 어떤 국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자꾸 올라갈수록 그 자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국채 특히 장기 국채가 에 대한 어떤 보험료율이 점점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고 이렇게 된 데는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커져서 이게 여러분이 GDP 국내 총생산 재정 적자가 한 6.5%라 그러는데 2023년에 6.5%라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나 싶은데 적자가 그러니까 손해난 폭이 더 많이 쓴 게 6.3%나 되니까 보통 이제 3% 룰이라 그래서 유럽 연합 쪽에서는 한 3% 정도까지는 재정 적자를 허용하고 그 이상 하지 않도록 회원국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걸 훨씬 벗어나는 큰 수치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적자 빠르게 쌓인다 그러는데 2024년 예산의 경우에 한 3.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되겠냐 그러는데 심지어 뭐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하는 어떤 그런 상상까지도 그런 위기감까지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에 대한 수요 공급이 지금 이제 사줄 때가 공급하는 데는 더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은 이제 돈을 거두어 들여야 되니까 국채를 사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걸 갖다가 시장에 팔고 시중에 돈을 거둬들이는 그런 걸 하고 있죠. 그걸 이제 타이트닝 일종의 그 퀀터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이라고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로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급자의 하나죠. 국채의 판매자 수요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연방정부의 경쟁자가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이제 자기들 국채를 소화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정을 또 메꿀 필요성 때문에 갖고 있던 것들을 자꾸 미국 국채는 팔고 반대로 자기들의 국채 일본이 발행하는 게 팔리기 위해서 그걸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싸게 내주니까 사람들이 일본 국채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은 적자인데 저기 우크라이나니 뭐 이스라엘이니 이런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필요한데 의회에서는 지금 뭐 공화당이 지금 또 의회도 하원이 또 의장 자리를 두고 지금 안정도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게 5%라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쉽게 국제금융 환경이 낮은 이자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랄까 경제를 금방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